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가나 협동조합에 대한 또 정량적인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 함의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토론에 이유정 박사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어, 많은 코멘트와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한 7분 정도로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정희 박사님, 가나 이 사업 하실 때 현장에서 찾아뵙고 이렇게 다시 좋은 성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이 이제 협동조합 학회에 우리 개발협력이 이제 조금 더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노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우선으로 질문과 이제 제 토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가나 협동조합 정책의 9가지 요소별 점수를 이제 서베이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DOC에 대한 역할의 이해, 이것과 동시에 이제 원조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예산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좋은 리스폰스를 했겠지만, 가나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이제 뭐 보건 분야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이 수원국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투명성이 높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어떤 제도적인 좀 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좀 좋은 결과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요건 이제 좀 OD 관점에서의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협동조합은 운영 방식은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성과는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가 되어야지만 농민들이,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니까 농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 국민의 인식이 낮은 이유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이제 협동조합을 몰수하고 강제 인수한 이런 히스토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제적인 성과가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에 비해서 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이분들을 이렇게 좀 더 인게이지 하는데 더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서 농협이 지금도 이제 조합장 선거하면 거의 국회의원급으로 선거가 운영이 될 만큼 굉장한 어떤 농촌 지역에서의 파워를 갖고 있죠. 농협이 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소농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소농들이 농협을 통해서 종자, 비료와 같은 이런 인풋을 이제 지원을 받고,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그걸 갖고 농사 활동을 하고 이제 소득을 내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례로 조사를 하신 이 사업에서는 어떠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농민들이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로 정책에 관련한 얘기들, 정책에 특히 이제 감사와 관련한 이런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초점에서 연구를 하셨지만, 결국은 이 정책 단위가 이 농민 이제 실제 필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제 설문을 대상으로 하셨던 어떠한 관점에서 이 농민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촌 지도,
그러니까 익스텐션의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그 서플라이가 됐어요.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일정 부분의 이제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달기 이전에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농촌 지도사들이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정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가나는 아까 이제 그 예산표에서 그 파이 차트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이제 DOC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와 이게 굉장히 좀 뭐가 먼저냐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 굉장한 고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량도 되지 않는데 이 DOC에 일단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DOC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이제 필드에서 농민들과의 이런 액티비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런 서로 간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겠구나. 이런 좀 현실적으로 막막한 그 박사님의 이런 그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어느 뭐 코코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참 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협동조합을 뭔가 이제 주민들을 이제 농민들을 인게이지 시키고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고 같이 이제 플레이어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가나의 이제 사례가 다른 이제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훨씬 더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시는지 좀 박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좀 맹주잖아요. 가나가 이렇게 지금 계시는 케냐와 비교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돼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번역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는 좀 서부 아프리카의 리딩 컨트리로서 이렇게 어떤 베스트 좀 프랙티스가 될 만한 이런 정책적인 어떤 사례가 뭐가 있는지 박사님께서 좀 더 깊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아마 그 이 박사님에 대한 그 질문하려면 시간이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플로우의 질문까지 지금 통합해서 한꺼번에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학부 학생인데요. 지금 40분까지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질문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학생들이 아직 지금 아직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그 우리 이 박사님의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협동조합의 농가 재고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이제 농업협동조합인데 재고 관리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또 필요하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가나 협동조합이 영국 식민 정부의 이식을 통해서 제도화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모든 국가 모든 나라에는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가나에도 전통적인 협동조합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가나 협동조합이 인가제인지 또 설립 허가제인지 설립 등기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질문.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이효정 박사님의 질문과 더불어 요 세 가지 플로우의 질문까지 통합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 파트너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MELR 그 노동부도 그렇고요.
DOC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축이 뭐냐면은 이제 가나 협동조합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그냥 그 명맥만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고용노동부의 자산 구입비를 모두 DOC에 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죠. 그 센스타이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DOC의 도청에서 그 차량과 자산을 구입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무원들 그 중앙부처도 그렇고 공무원들 개개인들도 그렇고 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몽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접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개발 파트너들의 역할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남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공무원들과의 협력 내지는 정책적으로 또 어떤 실질적인 사례가 있을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역량 강화 두 가지 관점이었어요. 결국은 우리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가 있고요. 결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없이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일정 월 출장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항목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돈은 얼마를 썼는지 이 리포팅 그 메커니즘을 사실 구축을 했고요. 처음에는 수기로 하다가 이걸 또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바꾸고 뭐 경험적으로 이제 정확성이나 또 신속성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사업 말미에는 그 DOC 그 본청에서 야 이거 훌륭하다. 우리는 관리도 못하겠고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이거 정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본청에서 이건 내년부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같이 논의도 하고 좀 정교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큰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협동조합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그 많은 그 실질적인 그 좀 협력 툴을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 말씀하셨던 그 개도국 협동조합 농가 재고 관리 그거는 결국 자산인데요. 자산은 제가 예를 들면은 창고, 그 옥수수 창고 또는 쌀 창고를 지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협동조합들이 여러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의 자산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그 거래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에 그것을 판매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이고 여기서 뭐 손상이 된다든지 썩는다든지 습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거는 뭐 완전히 잘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그 과정 중에서 그 교육을 하고 함께 논의를 했던 것은 입고가 잘 돼야 되고 언제 들어왔고 얼마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그 스토어 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쓸 것이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 좀 이슈가 되겠죠. 또 하나는 실제 협동조합의 자산으로는 예를 들면은 3년차가 있습니다. 3년차는 그 택시로도 쓰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트럭으로도 쓰고 뭐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경운기 같이 농경하는데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극단적인 케이스는 조합장 집에다 놓고 아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를
두고 오퍼레이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마케팅 커미티 또는 아셋 매니지먼트 커미티 같은 것을 만들도록 저희가 다 권고를 했었고요. 그 커미티 안에 관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월급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커미티를 구축하고 짧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실제 그 결산이나 이런 것도 커미티에 보고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통적인 사회 상호 부조 조직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누부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되고요. 누부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우리 일종의 그 두레죠, 두레.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두레 같이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누부아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이 길어지지만 그 가나안에 66개 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부아가 모든 부족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남쪽에 있고요. 그런 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걸 그 지도 교수님 중에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제가 이 협동조합 연구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철저하게 신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질문을 주신 우리 교수님과 유사한 것인데, 이 전통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를 갖고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웨스턴의 이런 웨스턴의 경제 시스템을 가져와서 임포즈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둘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수님 마을만 보지 마시고 북쪽에도 좀 가보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같이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 어떤 그 조직으로서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가치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한 3년여의 이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볼 때, 협동조합은 실제로 이 전통적인 가치 또 커뮤니티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를 아주 훌륭한 그 메커니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제가 이게 인가제, 설립 등기제 의미 차이를 정확히는 제가 차이를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협동조합 청에서 본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몇 가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또 그 인지세도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허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년 매년 그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 그 보고서도 내야 되고 애뉴얼 리포트도 내야 되고 또 인지세도 내야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지금 우리 회장님하고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접점을 찾는 좀 공개 포럼이나 그걸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임정혜 박사님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서 토론으로 모셔서 또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마무리 폐회 인사 말씀과 더불어 또 학회 또 11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또 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저도 뭐 임 박사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몇 마디만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협동조합 국제개발협력 두 학회 활동을 하고 또 2개 연결시키는 연구가 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나왔으니까 첫 번째 김영미 교수님 얘기처럼 가나의 전통 협력 단체 조직과 근대 식민 유산인 협동조합과의 상호작용 관계, 이 문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전 소위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었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로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여기 지금 김희경 박사님 그 전에 발표처럼 우리 일제강점기에서의 역사나 경험하고도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수업 시간에 그 같이 그런 토론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과연 식민지 근대화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었느냐라는 걸 한국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거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임 박사님이 지금 가나 얘기를 충분히 할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가나는 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북쪽과 남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전통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남쪽의 협동조합들이 잘 된다에 비해서 북쪽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그런 데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사실은 가나의 협동조합을 얘기한다기보다 가나의 어떤 지역의 협동조합 전통이 어떻다라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토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가나의 경우에 추장 왕, 즉 뭐 그런 조직, 전통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근대적으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하고가 충돌 내지는 협력할 수 있는 계기, 동기, 뭐 혹은 촉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나의 그 가나 현지 연구자들은 그런 토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 사회 조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거하고 근대적인 경제적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하는 거. 그 식민지 경험하고도 또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남쪽에 잘 되는 협동조합들, 대표적으로 임 박사님 저 다 가봤던 그 공정무역 코코아 많이 하고 있는 쿠아파쿠쿠 같은데 6만 조합원 농민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성공적인 데는 사실은 이후 1990년대 1980년대 말 이후,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기를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변화된 다음에 가나에서 협동조합들의 또 새로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들이 왜 또 다른 데서는 안 보일까? 그게 코코아라는 특수작물, 그러니까 황금작물의 특성, 혹은 그러니까 그 가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또 다른 거냐? 아니면 그 68년 법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 꼭 법이나 정부 얘기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야겠죠. 가나 내부에서도 뭐 이런 연구들이 더 돼야지 될 것이고, 또 우리랑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시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시다가 가나 비슷한 북부 지역에 똑같은 협력 사업을 했어요. 협동조합, 여성인력 개발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는 코이카에서 농업 개발 사업으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이 이제 코이카를 나오시게 되면, 코이카에 있는 동안에 하기 힘드실 거고, 나오시게 되면 혹은 또 다른 외부의 객관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다 코이카의 사업 비교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면은 개발 원조 효과성 플러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아까 사회 보신 공구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 교수님하고 저하고 협동조합 학회 제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늦어도 12월 안에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세미나 뭐 작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11월 4일 날 40주년 학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원로 학자들도 오셔서 과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덕담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꼭 11월 4일 날은 전부 참가하셔서 인사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쁜 금요일 날 오후 와중에 참가해서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세미나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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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